안녕하십니까. 창업을 강의하는 최정일입니다. 이번 시간 2주차 1교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한국 경제 동향 공부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강의 주제는요, 한국 총인구의 동향과 전망이고요. 두 번째, 한국과 세계 연령 추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베이비부머 에코 세대, 기대 수명, 중위 연령, 연령별 인구 동향 세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1이 있는데요. 한국 총인구 동향과 전망 그래프가 볼 수 있어요. 이때가 1960년도인데요. 한국의 인구가 당시 2,500만, 이거는 남한을 따지는 겁니다. 남한 인구. 1995년도에 4,500만, 95년도면 여긴가요? 이 당시 4,500만 기록했고요. 2010년도에 5천만, 2010년도면 5천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019년도에 5,165만, 그리고 2028년도에 5,194만, 2067년도에는 다시 3,900만 감소한다고 봐야 되겠죠. 대략 2028년도에 5,194만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실제로는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어요. 올해가 2021년도인데요. 아마도 2021년도서부터 2025년도 사이에 아마 피크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략 2200만 정도 맥시멈 잡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20년대 후반부터 앞으로 한 5년 내지 7, 8년 후부터는 대한민국 인구가 이렇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은요, 지금부터 약 10여 년 전부터 2010년도부터 일본은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대략 일본보다 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좀 더 늦게 총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남한만 이게 이제 1960년대 2,500만인데요. 그 남북한 합쳐서 2천만, 2,500만 하던 시절이 1920년도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남북한 1920년도에 우리 남북한 한반도 총 인구가 한 2천만에서 2,500만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세계 인구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73억이고요. 2030년도에 84억, 2060년도에 99억으로 세계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반면 한국 인구는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략 올해가 2021년도니까요. 앞으로 한 5년 내로 피크를 칠 것 같고 5,200만 정도 그래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총 인구 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대는 전 세계에서 한국 인구가 27위 정도 보고 있는데요. 2030년도 가게 되면 31위, 2060년도 가게 되면 49위로 한국의 총 인구 순위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인구 성장률 추이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전 세계 인구는 약 1.1%로 소폭 상승, 한국은 0.5% 상승이라고 말하고 조금 그리고 횡보 정도로 봐야 되겠죠. 2030년도, 2035년도 가게 되면 전 세계 인구는 0.7%, 한국은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넉넉 잡아서 앞으로 한 10년 후부터 2030년도부터는 한국의 인구는 이제 감소할 것 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025년도, 2060년도 가면 전 세계 인구는 0.4%, 오늘날 한국 정도 수준인가요? 그리고 한국은 매년 이제 1%씩 이렇게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한국 인구, 세계 인구 비교해서 살펴봤었고요. 한국과 미국의 베이비 부머, 베이비, 부머, 붐이에요 하는 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붐, 유행, 게다가
ER 붙이는 거죠. 베이비 부모 때.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던 시절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1950년대 후반부터요. 1970년도까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70년대 한 중반, 5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한 초반까지 우리가 베이비 부모 세대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때 많은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들이 결혼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1960년도 세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당시 평균 나이가 한 28살 결혼했으니까요. 88년도쯤 되겠네요. 88년도에 많은 세대가 있었으니 결혼하게 되면 많은 세대가 태어나게 되겠죠. 이걸 우리가 베이비 에코 세대, 에코라는 건 메아리예요. 베이비 붐 세대가 결혼해가지고 출생을 하게 되면, 결혼해서 출생하게 되면 에코가, 메아리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메아리가 발생하지 못했어요. 이 당시에는 1인당 출생률이 대략 한 4명 이상이었는데 요 무렵에는 1인당 그 80년도 9명이는 한 2명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네. 이때는 4명 이상인데 이때는 2명 정도 이렇게 출생하다 보니 에코가 발생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뾰족하게 비슷하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에코가 발생하지 못했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해가시나요? 이 세대가 대략 한 90년도, 91년도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 친구들이 대학에 들어온 시절이 한 2010년도쯤 되겠죠. 2010년도. 그래서 10학번 전후에서 살짝 피크를 쳤고요. 2010년도 이후부터 대학 들어오기가 갈수록 수월해질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이때쯤 들어오신 거죠? 맞나요? 태어나기는 이때쯤 태어나신 거죠? 그렇죠? 이때쯤 태어난 거죠? 그래서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좀 많이 낮아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선배들보다 우리는 참 편하게 경쟁률은 작게 들어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베이비 부모가 있고 베이비 부모의 에코 세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대략 한 55년도부터 75년도까지 크게 보면 한 20년도 이걸 베이비 부모 세대. 이 당시는 그 대충 1년에 한 80만 정도 이상 태어나면 우리가 이거를 베이비 부모 세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대략 한 60만 정도고요. 지금 2020년도에는 한 40만 정도 이렇게 태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2020년도는. 그래서 베이비 부모 세대에 비하면 절반 정도 또 안 태어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대학 정원이 50만 명이거든요. 그 4년제, 2년제 합쳐가지고. 그래서 지금 태어난 학생들이 전체 100%가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대학은 미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베이비 부모 세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베이비 부모 세대 보니까요. 대략 40년대, 45년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미국은 1929년도에 경제 대공황이 발생해 가지고요. 1930년대는 상당히 암울했었어요. 경제가 안 좋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출생률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제 45년도부터 그 출생률이 급증했었는데요. 이때부터 왜 급증했냐면 2차 세계대전 하면서부터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출생률이 높아지더니 45년도 승전국이 되면서부터 경제가 또 폭발하면서요. 이와 같은 베이비 붐 세대가 발생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한 25년 후에 결혼해가지고 이와 같은 베이비 붐 에코미 불었어요. 이때 고점을 기록했는데 뭐 20, 30년 후에 이와 같은 또 에코가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미국은 에코가 제대로 발생을 했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가 또 증가하고 있어요. 미국은. 아마 이거는 이제 이민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한국은 이민이 들어오는 나라보다 한국은 이민이 나가는 나라로 이렇게 많이 보는 것이고 미국은 나가는 나라보다 주로 미국으로 이민이 들어오는 나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베이비 부모
출생률, 신생아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400만? 네, 1년에 4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한국은 갈수록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한 40만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갈수록 더 감소할 걸 보고 있어요. 우리가 다양한 그 인구, 다양한 그 추정치가 많이 있어요. 경제 예측도 하고 있고, 날씨 예측도 하고 있는데요. 많이 틀리죠? 근데 인구 예측만큼은 정확하다고 이야기해요. 가장 정확한 예측이 인구 예측이래요. 인구 가지고 누가 장난을 안 치기 때문에 그런답니다. 이거 틀리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3명, 4명, 5명 낳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베이비 부모란 무엇인가? 한국의 경우 한국 전쟁 직후 1955년도부터 1963년까지 또는 1955년부터 1970년 초까지 한 해 80만 명 이상 태어난 세대를 우리가 베이비 부모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해 80만 명 이상 태어난 세대를 우리가 베이비 부모 세대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베이비 부모들은 경제 성장에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한국의 경제 발전의 주역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요, 2차 세계대전 직후 46년부터 65년 사이에 태어난 미국 인구 중 약 29%를 차지하는 2억 6천만 명으로 미국 사회의 주도계층이 바로 베이비 부모 세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성해방, 반전운동, 히피 문화, 락 음악 등 다양한 사회 문화 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미국의 베이비 부모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베이비 부모 에코 세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 부모가 낳은 자녀 세대로 1980년도서부터 1995년 사이에 태어나서 최근 사회로 진출한 세대를 우리가 베이비 부모 에코 세대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베이비 부모 세대가 결혼 이후 2차 베이비 부모의 메아리, 에코를 만들어 이걸 우리가 에코 부모 세대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에코 세대는 4년대 대학 진학률이 45% 정도이지만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3포 세대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비싼 등록금과 고용 불안, 고가의 집값 등 경제적,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서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미루는 세대를 우리가 이제 베이비 부모 에코 세대, 3포 세대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내용 하니까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평균 수명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을 보니까 1970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1970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추이를 한번 쭉 그려봤어요. 빨간 게 여성이고요. 밑에 하늘빛이 남자입니다. 2010년도쯤 되니 여자들의 평균 수명은 82.2세, 남자는 75.5세. 2020년도는 여자는 84.8세, 남자는 77.5세 이렇게 보고 있군요.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예상한다라는 게 대략 이제 2020년대 후반, 2030년도쯤 가게 되면 65세 이상 인구를 1000만 명을 예상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고령 인구 추이가 20%를 넘어선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싶어집니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고령화되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 삼아서 우리나라 사회는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구나. 고령 인구 추이가 20%를 넘어서고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65세 이상이란 건 어떤 의미를 차지하고 있느냐? 65세 이상 인구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구고요. 소비만을 담당하는 세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즉 누군가한테 부양을 받아야 돼요. 부양을 받아야 되는 세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6년도 보니 6.1%였어요. 65세 이상 인구가. 2006년도에 보니 9.5%였었고요. 2018년도에 14.3%, 2026년도 20.8%, 앞으로 5년 정도 되면 20% 넘어서겠죠. 2030년도에 24%, 2050년도에는 37.3%, 현재 대략 지금 14.3%에서 20% 사이에 되고 있어요. 5명당 1명이 지금 62세 이상 인구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태어났던 시절에는 대략 이 정도죠. 한 7명 정도 될까요? 7명 내지 8명 정도였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태어났던 세대는 그때는 대략 한 12명 내지 13명당 1명이 65세 이상 인구였어요. 12명 내지 13명당 1명이 65세 이상 인구였는데 지금은 이제 5명당 1명이 된 거죠. 5명당 1명. 이해가시죠? 앞으로 2050년도 되게 되면 3명당 1명꼴로 되는 거죠. 2030년도에는 4명당 1명.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만큼 사회 경제적으로 그만큼 부담이 많이 갈 것 같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서 65세 이상 인구가 7 내지 14%, 지금 시점부터 해가지고 2018년도까지 요거겠죠? 고령화 사회로 현재 대한민국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부터 2026년도 사이 14 내지 20% 미만이겠죠? 요 사이. 지금 2021년도니까 대한민국은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서 지나가지고 고령화 사회에서 현재 지금 고령사회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2026년도 지나게 되면 앞으로 5년 후부터는 우리 한국은 이제 초고령사회 20% 이상으로 되고 있다,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우리 한국 사회에 큰 문제가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기대 수명 보겠습니다. 세계 기대 수명은 1970년도, 75년도까지는 58.8세, 2010년도부터 15년도는 70세, 약 11살이 증가했었죠. 한국의 기대 수명은 1970년도, 74년도는 62.7세, 세계에서 98번째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2010년도, 2013년도에는 81.3세로 돼가지고 세계에서 14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갈수록 한국의 기대 수명은 점차 높아지고 있겠죠. 출산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출산율은 1970년도에서부터 75년도는 4.4명, 한국도 1970년도, 74년도에는 4.21명 이렇게 했었어요. 2010년도, 2015년도는 보게 되면 세계는 2.5명, 한국은 1.23명으로 됐습니다. 그렇죠? 2018년도에는 한국은 0.98명이고요. 2021년도에는 0.86명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고요. 2040년도가 되면 다시 증가해서 1.76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1년도 지금 시점부터 해가지고 2030년도까지는 1명 이하로 갈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사회에 좀 커다란 문제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고령화는 진행되고 있으면서 출산율은 작아지는 좀 기형적인 모습으로 우리 한국 사회는 유지가 되고 있다. 거기에 맞춘 사회를 맞춰야 되고 거기에 맞는 여러분들이 창업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거기에 맞는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주요국의 중위인구 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게 한국이에요. 빨간 게 한국인데요. 중위인구가 한국이 1970년도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가장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1970년도 한국의 중위인구는 뭐 한 20세가 약간 안 됐었죠. 2020년도쯤 되니까 대략 한 30세 정도 중위인구가, 2020년도쯤 되니까 지금 한 43세? 2021년도 지금이 한 43세 정도 될 거예요. 현재. 근데 앞으로
40년, 50년도 가게 되면 50세가 넘어가지고요. 50대 중반까지 될 걸로 보고 있네요. 2030년도에는 이제 45세 후반까지, 40대 후반까지 보고 있어요. 여기서 중위인구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통계학 배우고 있죠? 각 나라는 그 나라의 대표값을 평균값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요. 나라는 각 나라의 나이는 평균값으로 대표하는 게 아니라 중앙값으로 따져요. 중앙값. 이제 막 신생아가 태어났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있죠? 그러니까 막 태어난 신생아로부터 나이가 가장 많은 120세까지 일렬로 쭉 세워요. 한국이 지금 5천만이니까 가운데 딱 2,500만 번째 가운데 딱 있는 사람의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이가 대략 평균값이랑 거의 같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한국이 43세 정도 하고 있는데 갈수록 40대 후반, 50대 중반 이렇게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 일본이 가장 높은데요. 이거 일본인데 40년도, 50년도 가게 되면 한국이 일본을 앞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점점점 하늘색 있죠? 이게 중국이에요. 중국도 한국이랑 같이 증가를 하다가 점점점 낮아질 건데요. 낮아지는 이유는 한국은 의료시설이 좋기 때문에 뭐 기대 수명을 더 연장시킬 수가 있는데 중국은 한국에 비해서 시설이 좋지 않다 보니 평균 수명이 짧아지면서 이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요거하고 요거는 그 영국하고 미국이에요. 유럽하고 미국은요. 그도 꾸준히 증가해요. 꾸준히 증가할 걸 보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게 한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평균 나이 대충 가운데 나이가 43세. 그렇죠? 많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봤고요. 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중위 연령 추이 1970년도 19세, 2000년도 32세,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32세, 2005년도 34.8세, 2010년도에 37.9세, 2020년도에 43세, 2030년도 47.8세, 2050년도에 거의 54세까지 간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2000년도에 태어났으니까 2050년도 가면 여러분들의 나이가 이제 중위 인구가 되겠네요. 중위 연령은 뜻이 무엇인가? 총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해 가지고 가장 중앙에 있는 사람의 해당 연령, 즉 중앙값을 말하는 거예요. 2017년도 42세에서 31년도에 50세에 넘어서고 2067년도에는 62세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딱 여러분이네요. 여러분들 연령이 앞으로는 그 중연령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와 한국의 중연령 추이 1960년도 전 세계 22.7세, 뭐 아시아, 한국은 19세. 이때만 해도 한국이 참 젊은 나이였던 걸로 보여져요. 북한은 19.9세, 그렇죠? 아시아 20.7세, 한국은 유럽은 뭐 30점, 유럽이 꽤 중연령이 높았었군요. 미국도 보니까 꽤 높았었고, 호주도 높았었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2015년도를 보게 되니 전 세계는 거의 30세, 아시아도 30세, 유럽은 41.4세, 북미는 37.9세인데 한국은 40.8세로 한국이 꽤나 높아졌네요. 가장 급빠르게 높아졌죠. 북한은 33.9세입니다. 60년도는 우리보다 북한이 더 높았는데 2015년도에는 북한이 낮으네요. 뭐 의료시설이 한국보다 못하다 보니 아마 기대 수명이 좀 짧아져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지고요. 2030년도도 보시고요. 한국 48.5세, 전 세계는 33.2세, 60년도 전 세계 37.3세, 유럽은 45세, 미국, 카나다는 41세, 한국은 57.9세,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심각하겠구나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맞는 이제 우리가 경제 동향, 산업 추이를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겠죠.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아마도 중학교 때, 특히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경제를 공부하신 분들, 사회 경제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그래프를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1960년도 대한민국 인구 추이예요. 요게 남자, 이쪽이 연두색이 여자, 진한 청색이 남자, 이쪽이 여자예요. 추이를 보겠습니다. 1960년대는 밑에 신생아들이 많죠. 이게 5살 단위예요. 0세부터 5세까지. 5세부터 10살, 10살부터 15, 15부터 20살, 20살부터 25, 25부터 30, 30부터 35, 35부터 40. 이게 이제 40부터 시운까지, 시운부터 60까지, 60부터 70까지, 70부터 80까지, 80부터 90까지, 90세 이상 이런 추이를 쭉 봤는데 1960년대에는 피라미드 구조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반부가 많았죠. 그래서 이 당시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19세, 중앙값이 19세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반부가 많은 이게 정상적인 추이라고 봐야 되겠죠. 2005년도, 2015년도인데요. 이때는 가운데가 볼록했죠. 그렇죠? 10년 지난 2015년도에는 또 윗부분이 볼록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40대하고 50대가 제일 많다. 40대가 있고요. 50대가 있죠. 이 나이가 가장 많은 추이. 2050년도 가게 되니 제일 많은 추이가 이쪽입니까? 뭐 이것도 있지만 위가 좀 볼록하네요. 그렇죠? 볼록한 추이. 60대, 70대가 많이 있군요. 50대도 있지만 60대, 70대가 많이 있는 추이. 이걸 우리가 이제 피라미드 구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라미드 구조. 요거 2005년도, 2015년도 이건 우리가 이제 항아리 구조로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경제가 가장 좋을 때가 이때라고 봐야 되겠죠. 그 노동력이 가장 풍부할 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050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이걸 고려청자형 그러죠. 위가 볼록하니까 고려청자형. 이때는 20대, 30대, 40대가 많지 않아요. 경제력에 동원될 수 있는 인구가 많지 않다 그 말입니다. 소비 세대만 잔뜩 있는 거죠. 그럼 젊은 세대가 고생을 많이 하겠구나 라고 예측하면 되겠죠. 그럼 2005년도하고 2015년도 이때는요. 경제력을 가진 연령대가 가장 많아요. 경제력을 가진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이때 경제 발전을 많이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나가지고 2015년, 2020년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풍요의 세대, 노동력이 풍부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노동력이 풍부한 세대에 살고 있다 보니 경제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되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 현장에 뛰어들려고 하니까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일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아가지고 취업률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도 물론 또 발생할 수 있는 거겠죠. 요거 세대만 지나고 나게 되면 이제 사람이 부족한 세대가 또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항아리 세대인데 조만간에 청자 세대로 바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각 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0세부터 14세, 15세부터 64세, 청색깔은 65세 이상이에요. 15세부터 64세를 우리가 이제 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유년기, 이건 노령기 이렇게 보면 되겠죠. 1920년도 이렇게 보니까요. 그 15세부터 64세가 71%예요. 1920년대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절이네요. 2010년도, 2000년도, 2010년도, 2020년도 대략 1990년도부터 해가지고 거의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빨간색이 표시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활동에 참여하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세대고 대한민국이 이런 경제력을 발당을 해가지고 노동력을 발당해가지고 세계 탑 10에 세계 8번째 경제 강국 또 세계 5번째 국방 강국으로 진입한 것이 아닌가. 또 수출은 전 세계 7번째 수출 강국이에요.
이렇게 성장하게 된 원동력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2030년도부터는 좀 줄어들죠. 경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령 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에는 조금 한계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예측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 풍부한 노동력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 경제 성장에 탄력을 받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미국의 연령대별 연평균 소득이 있고요. 한국의 금융자산 평균 보유액, 한국의 금융자산 평균 보유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대별 연평균 소득을 보게 되니까요. 제일 많은 게 45세부터 54세가 가장 소득이 많죠. 그렇죠? 대략 한 5만 달러 이상, 5만 달러라면 한 6천만 원 가까이 벌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평균적으로 연평균 45세부터 54세가 이렇게 벌고 있구나.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만 원가량 평균적으로 벌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35세부터 44세, 그리고 55세부터 64세가 요 나이대 인구가 가장 연평균 소득이 많구나 라고 보면 되겠네요. 25세, 34세도 한 4만 불 정도 보고 있고요. 뭐 65세, 74세도 있지만 그래도 대략 보니까 35세부터 해가지고 64세까지 가장 많이 벌고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있겠네요. 한국의 금융자산 평균 보유액 추이를 보게 되니 금융자산이 가장 많은 나이가 55세, 59세, 60세, 64세, 그리고 50세, 54세, 40세, 45세, 50세, 40부터 44세, 즉 40대부터 50대 사이가 한국의 금융자산이 가장 많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미국도 보니까 40대하고 50대 때 연평균 소득이 가장 많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한국도 보니 40대부터 50대가 금융자산 평균 보유를 가장 많이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즉 40대 50대의 비중이 그만큼 중요한 거구나, 그 나라 인구에서. 그걸 보고자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거예요. 한 나라에서 연평균 경제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주머니가 두툼한 세대는, 저축을 많이 하는 세대는 40대와 50대가 되겠구나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국의 연령대별 주식 평균 보유액 및 총 금융자산 대비 주식 보유 비중 쭉 보니까요. 35세, 39세, 40세, 44세, 또 45, 49, 50, 54세, 55, 59세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대략 35세부터 해가지고 59세가 주식 평균 보유액도 가장 많고 금융자산 대비 주식 보유 비중까지 쭉 살펴봤어요. 대략 보니까 요 세대가 가장 많죠. 35세부터 39세도 있지만 그래도 40대, 50대가 보니까 가장 많이 있구나 라는 걸 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0대하고 50대가 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 금융자산도 가장 많고 연평균 소득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주식 투자도 가장 많이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연령대라고 보면 되겠죠. 40대, 50대 한 나라 경제에서 그만큼 중요한 연령대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살짝만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평균급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세 이상이 연평균 소득이 한 4,500만 되나요? 50대 이상이 보니까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즉 40대 50대가 거의 5천만 원 가까운 금융소득 그 평균 급여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비슷하네요. 그래서 40대 50대가 가장 봉급을 많이 받고 있구나 보면 되겠죠. 40대가 되면 직장에서는 이제 과장급이고요. 50대가 접어들면 부장님 또는 이제 임원 달고 있다 보면 되겠죠.
30대는 주로 이제 직장에서 대리급 또는 과장을 막 달았을 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40대하고 50대 비중이 가장 일평생 살면서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주머니가 가장 두툼하고 통장에 가장 빵빵하고 가장 돈을 많이 벌 때가 40대, 50대구나. 우리 부모님 아버지 나이가 지금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고 주머니가 빵빵하고 통장이 가장 돈이 많을 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 에이 뻥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맞을 거예요. 40대 50대 인구의 중요성. 미국이나 한국에서 40대 50대가 금융자산이나 연평균 소득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나라 경제에서 40대 50대 비중이 실물자산 및 금융자산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1교시에서 이상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요. 그래서 어쩌라고는 우리 2주차 2교시 가가지고 여러분께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1교시는 서론이고요. 2교시 가면 이제 본론 내지 결론이 2교시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2교시 기대하시고 기대하셔도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한 게 뭐가 있죠? 중위인구 공부했죠? 또 기대수명 공부했죠? 40대 50대 중요성, 고령화 추이도 봤나요? 각 출생률도 살펴봤어요. 지금 2021년도 보니까 출생률이 0.84명, 86명, 2명이 결혼했는데 1명도 안 낳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네. 어쨌건 슬픈 사연 이렇게 1교시 때 했고 2교시 가서 또 어떤 재밌는 얘기 했는지 2교시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